자,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입니다.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참 세월이 빠르네, 그죠? 이제 그 무덥다던 더위도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고, 9월 이제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불죠. 셀트리온은 아무튼 찬바람을 좀 그동안에 대세 때 보면 찬바람을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이제 9월달, 또 10월달, 11월, 12월, 아무튼 내년 초까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자, 어제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20일 이평 위에서 나스닥이 또 지금 다우는 뭐 참 고가를 또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달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0.2%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이제 결국 부합한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뭐냐 하면, 경제 연착륙이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하였다. 참, 인상이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2%대 돌아오니까 금리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경기가 막 좋았을 때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죠?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런 뭡니까?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서 물가가 제자리로 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그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크게 빠질 건 없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여드리는 거는, 물론 뭐, 미국 시장의 인텔이, 어제 금요일에 보니까 인텔이 급등을 했더라고. 그죠? 근데, 테슬라나 애플이나 또 이쪽에 엔비디아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여드리는 부분은 제약 바이오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은 어쨌든 뭐 22등 평선 위에서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횡보. 그러니까 20일 이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고점 최고가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본기회 다우도 한번 볼게요. 다우는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또 미국 시장이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중간에 물론 굴곡이 있었지만, 또 우리 시장도 굴곡은 있겠지만, 결국은 셀트의 대세 상승에는, 그죠?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상반기에 미국의 뭡니까? 그죠? 대세 상승에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사상 최고가를 냈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최근에 이제 NK 트레이더 관련 주가 급락시도 좀 하락했지만 곧바로 복구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있었다면 우리 시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알테오젠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부터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던 알테오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플랫폼 4인방이죠. 뭐 어쨌든 에이플릴 바이오도 뭐 플랫폼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이쪽 ABL 바이오가 시간 외죠. 하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여러분들 놀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이, 참 다양하게 배라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잖아요. 셀트리온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무슨 내년 되면 11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또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바이오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좀 이게 망했다고 할까요? 그런 바이오들이 이제 이쪽에 누굽니까? 신라젠, 그죠? 또 바이로메더, 또 과거에 코롱 생명과학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 화려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한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 특히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듯이 이 ABL 바이오도 파이프라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좀 삐끗해도 실패한 건 아니에요. 이따가 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삐끗해도요,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이제 주가의 좀 조정은, 만약에 조정은 좀 바뀌었죠. 일단 또 뭐 계속 셀터처럼 계속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중간에 또 실패하는 것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암젠이 됐든 화이자가 됐든 수많은 신약을 실패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실패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0.02%의 신약 성공이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말에 나왔던 ABL 부분에 이제 사실은 수치 미달이거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일라이 릴리와 우리 시장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존슨앤존슨, 그죠?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사실은 이게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그 셀트하고 비슷하게 좀 모습이 비슷하게 움직이길래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셀트하고 연관이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죠? 이제 월봉을 보면은, 아무튼 이거는 물론 위에 올려놓고 세우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얘는 뭐예요? 그죠? 22년부터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하락 추세.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사상 최고가를 가는 건 흐름이었지만, 이제 이 존슨이라든지 또 밑에 보면은 이제 화이자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런 데 의미를 두면서 셀트존도 거기에 좀 관심에서 존슨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그죠? 그거와 또 셀트와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 브레이크는 이제 8월 달에 지금 외국인들이 2조 8천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2조 8천억을 팔았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8월 중후반부터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여타 부분에서는 또 일부 매수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팔았는지 사는지 그것도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매수세를 약간 좀 유입을 또 시키는 부분도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그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우량주 반열 다우는 아무튼 뭐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도 어쨌든 우량주들이, 그죠?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매도인데 기관들도 8월 달에 어쨌든 뭐 3,200억 매도예요. 그죠? 개인들이 이제 2조 7천억 매수인데 그럼 개인들의 매수의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외국인이 판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잘 됐으면.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삐끗삐끗하는 부분들은 보여요. 그죠? 보여요. 최근에 이제 일부 뭐 M&A 말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성장 구도를, 그죠? 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뭐 어쨌든 사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8월 달은 어쨌든 변동이 상당히 컸던 달이었습니다. 월봉산도 상당히 밑에 꼴이 엄청 크게 달았잖아. 그죠? NK 트레이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어떻게 좀 변할지 그런 부분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셀트로 넘어와서, 자, 셀트도 지금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 자, 니가캠은, 어우, 사장 니가캠이 니가 왜 나와 있어? 자, 068-279. 자, 셀트가 이제 어쨌든 작년 연말에 이제 3개월 연속
양봉을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양봉을 낸다는 것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양봉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셀트가 2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았지만 매출이 뭐 8,700억이면 그죠? 분기 최대예요. 응? 아직까지 뭐 짐펜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벌써 이제 뭐 10월 달부터 셀트에 대한 기대감은 들어올 것이고, 그죠? 그러려면은 이 월봉이 9월 달에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가로는 아무튼 그죠? 종가로는 어쨌든 뭐 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9월 달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9월 달을 좀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가장 먼저 셀트에 있어서의 이슈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그죠?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 부분, 그러니까 이거 왜 제가 이제 금리 인하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출발을 하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그 흐름이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하였는데 1월 달에 사상, 24만원 갔다가 하루 딱 갔다가 확 밀려버렸죠. 그죠? 그 다음날. 그때가 이제 뭐였습니까? 원래 연말에,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연초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죠? 예상들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기되고, 또 5월 달에 할 겁니다. 연기되고, 뭐 6월 달. 근데 결국은 9월 달에 하잖아요. 그죠? 9월 달에.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셀트가 못 가는 부분도 얘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매대들도. 그죠? 이제 여기서 대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낼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예요? 공매도가 지금 그나마 8월 달에 누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20만원 위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에 지금 신고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 지금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죠? 근데 뭐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환경이 금리 인하와 또 제약바이오의 신고 행진, 앞에 제가 리가도 봤지만 알테오젠, 리가, 그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도 지금 신고가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셀트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셀트한테 엄청난 더 기회가 좀 오고 있다. 집중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모간 스탠리 이제 컨퍼런스 부분을 약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다른 거는, 그리고 셀트는 어쨌든 9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뭘 해요? 광고를 합니다. 짐펜트라. 거기에 서 회장이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죠? 부터 이제 모간 스탠리, 거기에 이제 서진석 대표하고 아무튼 미국에서 연설을 하죠. 토킹 어바웃 식으로, 그죠? 그럼 거기에서 할 게 뭐 있겠어요? 회사 홍보겠죠, 홍보. 그죠? 그게 간 큰 부분은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죠? 대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9월 달은 금리 인하가 가장 큰 부분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다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 유한이 매출이 높겠어요. 알테오이 높겠어요. 지금 리가도 뭐 사상 최고가잖아요. ABL 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하나 걸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ABL 잠깐 말씀드리고 할까요? 자, ABL. 또 우리 궁금하신 분도. 그러니까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뭐 여기 제가 그동안 ABL도 몇 번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ABL. 그러니까 대안은 항상 가지고. 왜냐하면 바이오는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하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HLB 때문에, 그죠? 막 주가가 한번 놀라니까, 그죠? 이게 뭐 임상 실패다 임상 이런 말만 나오면 그냥 주가가, 그러니까 시간 내니까. 자, HLB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자,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게 보니까 그거예요. 그, 503이죠. 그죠? ABL 503인데, 이게 이제, 수치가 조금 미달된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약간 요거 제가, 요거 이따가 뒤에 보여드릴 때 그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죠? 제가 요거 자료를 조금 한 개는, 요거 좀 기대를 가졌던 그런 또 그 신약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신약인데, 또 일부 이제 실패했던 애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수치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차후 부분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상 체육관 앞둔 상황에서 이제 금요일날 좀 급락을 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죠? 자, 중간에 요 있으니까 요거를 가면서 요거를 먼저 보면서 할까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BL 503 부분 자체가 이제 이중 항체 신약인 부분인데, 다른 이제 그 경쟁사들도 있었지만은 또 경쟁사들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죠? 이번에 얘가 이제 어쨌든 뭐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수치에 좀 미달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일단 뭐 안정성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그죠? 위배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없어서 단 이제 그 용량을 정량하는 이런 게 임상 실험이었는데, 어쨌거나 뭐 최대 용량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그죠? 내성 용량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할 것인가, 이거를 뭐 검토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BL 바이오는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또 그 기대감을 가지는 부분에서의 또 기술 이전도 뭐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이것도 ABL 503도 기술 이전이 가능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아무튼 수치를 맞추지 못했으니까, 그죠? 어쨌든 지금은 약간 악재로는 뭐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ABL 바이오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안에 그 우리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문자로 또 한번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항을 보면서요. 뭐 아니면 대안이 있으니까, 그죠? 어떤 시장이라는 것을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그것도 하나 있었죠. 그죠? 약간 이제 제가 이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물 당시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한국 파트너에서 2대 주주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량 매도했다 해서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서는 금요일날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주가가 조금 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죠? 흔들릴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그때 제가 또 뭐 오전 방송을 통해서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 제약바이오사들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중간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오늘 뭐 아침에 정신이 없네, 그죠? 뭐야, 이거? 큰일 났어. 자, 이제 수급을 뭐 셀트 하다가 이렇게 넘어간 거죠. 셀트 하다가. 저 오늘 정신이 없네요. 제가. 죄송해요. 자, 아무튼 셀트가 9월 달에는 장대 양봉을 아무튼 기대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금 오늘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이제 55,000주 매도를 했죠. 그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2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셀트는 결국은 뭐야? 누가 사야 돼요? 기관이 사야 돼요. 개인이 14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결국은 주가가 이제 20만 원 올려놓은 과정에서 또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개인들만 팔고 기관들만 샀다. 그럼 앞으로 셀트는 누가 산다? 기관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63만 주를 팔았는데, 8월 달에 판 부분에서는 이제 만기일, 그죠?
옵션 만기일 때 이제 그때 제가 또 휴가 기간 중이었는데 그죠? 그때 판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개인들도 8월 달에 18만 주 팔았죠. 누가 샀어요? 기관들이 72만 주 샀습니다. 기관들이. 그죠? 근데 기관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48만 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말까지는 연기금은 계속 주식을 셀트를 사야 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도 지금 보니까 야, 하반기 7월, 8월 2달 지났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230만 주를 샀어요. 230만 주를. 엄청난 거 아닙니까? 2달 동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 이름들 상반기 1월달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차맹 계좌 개인 부분과 또 검은머리 물량 외국계에서 꾸준히 나올 것이다. 그죠? 특히 이제 테마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죠? 테마세 물량과 누구? 개인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지금 2달 지났는데 개인들은 셀트리 오늘 얼마 팔았어요? 200만 주를 팔았습니다. 누가 다 가져갔어요? 기관이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연기금이 다 가져갔어요. 앞으로도 이런 구조는 계속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제 올해 보십시오. 올해 외국계 쪽이 400만 주, 419만 주 팔았죠. 개인들이 350만 주 팔았죠. 누가 다 가져갔어요? 기관이. 누가? 연기금이 340만 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연기금이 340만 주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연기금이 얼마까지? 만약에 연기금이 그냥 8%까지만 채워도 얼마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400만 주 이상을 또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올해는 어쨌든 또 테마색 물량이 나왔으니까 테마색 물량이 그죠? 그래서 테마색과 차맹 계좌와 검은머리와 일반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가 다 가져가요? 기관들이 470만 주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자, 작년 셀트의 합병 이후에 외국인들이 400만 주, 개인들이 870만 주 팔았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400만 주 팔았는데, 물론 테마색, 엔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870만 주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셀트가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다는데, 그죠? 합병을 함으로써 분식 해결하는 것도 없애버리는데, 그죠? 참고 매출도 없애버렸는데, 근데 개인들이 왜 팔겠어요? 이게 개인이겠습니까? 물론 일본 개인들도 있겠죠. 셀트 팔아서 다른 더 수익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죠? 근데 기관들이 580만 원 다 가져가 버렸죠. 차맹 또 이쪽에 누가? 자사주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1200만 주를 팔았는데, 기관과 회사에서 자사주로 1200만 주를 다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셀트가 어떻게 보면 못 올라온 거죠. 그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도.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1600만 주 팔았죠. 개인들이 430만 주 팔았어. 작년에도. 그죠? 개인들은 계속 지금 주식을 팔아내고 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 지난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골드만이 매도가 좀, 그죠? 38,000주. 그러니까 골드만은 아무튼 셀트에 있어서 공매도 그죠? 두 번째 창고죠. 첫 번째 공매도 몸통 창고는 누구죠? 모간 스탠리.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모간 스탠리는 사고 골드만은 팔았어요. 그죠? 물론 이제 모간 스탠리의 매수는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매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급은 그냥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9월달에 수급이 조금 여러분들 9월달에 이제 메리린치가 됐던 이런 쪽의 수급이 그죠? 어떻게 들어온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월달은 이제 JP 모건, 메리린치, 골드만이 일방적으로 매도가 좀 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 만기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죠? 부분에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8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NK 트레이드 부분에서의 또 외국인들의 일부 매도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 상반기는 아무튼 골드만이 지금 48만 주. 골드만은 셀트에 있어서 두 번째 공매도 창고죠. 근데 골드만이 매도지만은 결국은 하반기에 보면 키움 미래가 매도가 자꾸 앞서잖아. 그죠? 키움 미래가. 그리고 이제 순수한 그 셀트의 개인 창고가 DB인데, DB도 10만 주. 그죠?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올해 UBS 골드만은 이제 테마색 물량, 그죠? 테마색 물량이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사주와 메리린치 쇼크보죠. 가져갔다. 10월 20일 사회부도 마찬가지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조금씩 그죠? 변화가 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한쪽으로 확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매도도 필요 없고 대차도 그러니까 지금 대차라든지 공매도 이런 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신용장구가 아무튼 지난주에는 좀 줄었죠. 그죠? 지난주가 거의 뭐 223만 주대에서 아무튼 줄면서 금요일날도 2만 5천 주가 줄었어요. 근데 먹을날은 좀 더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줄었는데, 자, 9월달 이제 아무튼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아무튼 지나가면서, 이 신용장구가 200만 주 밑으로 내려오느냐, 요것만 딱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쨌든 이제 공매도를 하지 못하니까 신용을 가지고 넣고 빼고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면은 누르는 역할을, 과거에는 공매도를 했지만 지금 공매도를 못하니까, 물론 뭐 시장 조성자로 일부 하긴 하지만 그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눈치 보이니까. 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로 수급은 끝났고. 자, 그래서 요 그 ABL을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죠. 아이고. ABL. 자, 지금 이제 이 AB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항암제잖아요. 그죠? 항암제.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스케줄을 보면은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이제 폐암학회가 열리고요. 또 10일부터 13일까지 유럽 당뇨학회가 또 열려요.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종양학회. 여기에서 뭐 아무튼 HLB의 또 이런 성과적인 부분들을 또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 503 그죠? 503이 이제 고형암 이쪽 이중항체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게 실패라기보다는 수치가 좀 미달을 했다. 그죠? 근데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사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기술 수출 이런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무튼 뭐 고령암 환자에 있어가지고, 또 유용한, 이런 뭐, 또 치료 옵션이 가능하다면, 뭐 향후 또 다시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BL 바이오가 요 한 개의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 개의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죠? 크게 우려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월요일날 오히려 뭐 좀 밀리면은 또 새롭게 신규로 관심을 가질 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잖아. 그죠? 그동안에 신약을 끌어왔던 게 누굽니까? 이쪽에 신라젠이라든지 또 뭐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바이오메드 이런 쪽에서 오다 보니까 한 개가 망해버리니까 망하잖아, 회사가.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들 뭐 리가캠이 됐든 그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